오늘은 이제 5월 23일 일곱 번째 주 수업인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사진 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용어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해상도 설정, 피사계 심도, 구도, 디지털 현상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 있게 아시는 용어가 있나요? 해상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픽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좀 이따 하고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S자 구도로 되어 있는 거를 강강술래 같은 거, 그 한복 있잖아. 한복이 통치마처럼 롱드레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복은 쫙 펼치면 하나의 넓은 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성분이 쫙 말아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바짝 매면 또 옛날 기생들이 또 바짝 울러맸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고 보통 여인네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복을 입고 강강솔래를 하잖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S자 구도예요. 그 다음에 성곽.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일자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S자가 돼 있었겠죠. 남산에도 지금 서울 성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S자 구도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보시고 요걸 잘 촬영하면 좋겠죠.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를 뭐 항공 촬영한 거겠죠. 이거는 우리가 촬영하기 힘들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왼쪽은 시냇물이 흐르는 걸 찍는 거예요. 지금 산 꼭대기나 아니면 중턱에서 봤더니 아래 계곡물이 흐르네.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지는 일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개울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S자로 지나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찍어도 되게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경사구도죠. 경사구도. 대각선 구도처럼 되어 있는 거. 어딘가 되게 불안하게 보여요. 지금 아래 그림은 뭐냐면 그 남산에 그 계단이 있거든요. 남산도 이런 계단이 있지만 어디 가도 이런 계단이 많은 데가 있는데 이 계단 중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은 중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중간에 서서 보면 계단이 이렇게 양쪽으로 팔자처럼 보이는데 지금 오른쪽을 기준으로 본다든지 왼쪽을 기준으로 보면 한쪽이 대각선 구도가 생겨요. 되게 불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칭형으로 보이지 않고. 예. 일부러 이렇게 찍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구도가 있잖아요. 이런 구도에서 여기 노루 한 마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밭에 막 파져가지고 이렇게 깊게 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되게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얘를 일자로 피면 안 되죠. 눈은 이렇게 내린 거니까 할 수 없고, 나무는 그대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 바닷가에서 찍을 때는 수평선을 맞춰야 되고 또 지평선도 맞춰야 되고 또 나무나 이런 것도 그대로 맞춰야 돼요. 무조건 수평을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바다는 수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울퉁불퉁 돼 있는 바위가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바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되게 뭐랄까 불안하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건 아까랑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 이 사진하고 약간 다른 구도가 나왔어요. 어디 갔어?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흘러요. 얘도 이렇게 흐르는데 아까랑 좀 다르죠? 뭔가 무게에 의해서 짓눌렸다는 느낌이 오죠. 그렇죠? 물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은 또 이렇게 흘러요. 뭔가 힘찬 모습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연막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각선 뭔가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은 불안하게 보여요. 추락하는 느낌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쇼 같은 데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촬영하게 되면 되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희망찬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사진은 조금 되게 위험한 사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암벽을 올라가는데 이 경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찍으러 다니는 기자들도 있어요. 암벽 전문 기자들. 예,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행동 같기도 하고, 예, 이런 건 우리 많이 보는 거죠. 항아리, 이게 곡선 아닙니까? 원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마을에 가면 그 뭐 장 담그는 집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되게 좋아요. 얘는 갈라진 건데 이게 이제 거북이 등가죽처럼 쭉 갈라지기만 하면 흉하겠지만 여기에 그 싹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 어떤 희망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기계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 쭉 가로 세로로 쳐진 게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대형이잖아요. 그렇죠? 밀집된 대형들. 예를 들면 국군의 날 군인들이 행진을 하는데 행진은 중간에서 사이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면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척척 줄 맞춰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힘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촬영하기 힘들겠지. 요런 구도 같으면 하늘을 향해서 찍으면 깃발이 펄렁거리는 게 나올 때 되게 보기 좋다라는 거죠. 많이들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공작새 펼쳐져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기 어디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쪽에 있는 거라든지, 예, 요 국립묘지에 요런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이제 햇살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햇살이 역광이죠. 역광.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 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립묘지에 가서 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정면을 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광으로 일부러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기자 같으면 정면에서 피사체를 찍어야 되지만 사진 작가 같으면 정면에서 기록하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야 보기 좋을 수 있지. 예. 많이 보는 구도가 요거예요. 가장 좋은 거. 삼각구도. 요거는 지금 약간 밑에 물을 좀 적게 넣었는데 여기 하늘이 3분의 1, 바위가 3분의 1, 바다가 3분의 1. 조금 위를 향해서 찍었어야 돼. 바다가 더 나오게끔 찍으면 좋아요. 그럼 물, 바위, 하늘. 근데 거기에 갈매기가 지나가는 게 있으면 어떨까요? 이 바위도 섬도 하나가 아니라 조그만 섬이 왼쪽에 큰 게 좀 있고 오른쪽에 작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단조로움을 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갈매기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그 동트는 사진들 찍어 보셨어요 혹시요? 정동진에 가면 많이 찍잖아요. 정동진에도 저도 몇 번 가서 사진 찍었는데 2번 다시 안 갈라 그래요. 그냥 구경 가는 거는 몰라도 사진 찍으러 안 갈 거예요. 이제 폼 잡고 탁 성박대다 맞추고 찍으려 그러면 갑자기 셀카봉이 툭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찍고 나서 말해요. 에이 잘못 찍었네. 그럼 그 사람도 못 찍었지, 저도 못 찍었지, 그 찍는 준비하느라고 해도 못 봤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못 본 거야. 사진도 못 담궜지, 눈에 담지도 못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정동진에 가면 어차피 누군가가 정동진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거로 대신 보고 내 눈에 담는 거예요. 내 눈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질 않아요. 다 자기가 찍으려고 애를 쓰는데 실력의 수준이 되면 찍는 몰라도 수준이 안 되는데 남의까지 방해를 넣어가면서 못 찍고 있더라고. 그게 속상해. 저도 마찬가지로 남들 찍을 때 방해를 놓지 않았을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사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사진을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일출 장면은 일출 장면인데 여기에 배를 하나 띄워서 어부가 가면서 그물을 투망을 막 던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해가 떠오른 장면에 맞춰서 그 사람 보고 일로 지나가면서 그물을 좀 던지세요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때마침 그렇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을 찍으려면 평생에 몇 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 좋게 찍히는 거지. 그런 것들. 예. 이런 거 우리 많이 보는 거죠. 마이산에 가면 이런 거. 그 다음에 건물을 중앙에서 찍으면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나와요. 아까 보셨던 사진 중에 3등분 구도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다, 섬, 그 다음에 하늘. 이거는 돌담, 그 다음에 꽃, 하늘. 여기는 꽃밭, 나무, 하늘. 여기는 밑에 숲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바위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사진 찍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많이 찍는 사진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요 간격이 한 칸이죠. 한 칸. 요 한 칸이에요. 기둥을 여기다 쭉 세워놨죠. 그래서 이 기둥을 왼쪽을 기준이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찍으면 불안한 구도가 되는 건데 정중앙에서 찍었잖아요. 이거는 교각에서 찍어도 돼요. 교각. 마포대교 밑에 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찍어도 좋고요. 예전엔 지하철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지하철에 손잡이가 쭉 줄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지하철 손잡이에 맞추면 저 뒤에 있는 지하철 끝자락에 있는 게 원 안에 원이 보이거든요. 그걸 찍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저도요. 요런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치 김밥 구도죠. 김밥 원형 구도가요 사진 중에서 가장 보기 좋아요. 요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그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아래는 그림자가 햇살이 보이는 곳에 경기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여기에 뭐 누가 공연을 하는지 아니면 축구 결승전을 해서 우리가 골인을 넣어가지고 우승하면서 막 만세 하는 장면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 건축물들은 그냥 동글뱅이가 아니에요. 이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방패연의 모습입니다. 방패연 아시죠? 연. 그게 꼭대기 지붕이 방패연처럼 돼 있어요. 구도. 그래서 거기다 줄을 걸면 경기장이 방패연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동글뱅이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런 동글뱅이가 아니라 약간은 곡선이 들어가 있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우리나라 전통미가 그런 게 있어요. 뭐 탑 같은 거, 요거는 이제 뭐 높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이건 2분의 1 구도라고 해서, 그 옛날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빨랫줄이 걸려 있는데 전날 비가 왔어. 그럼 빨랫줄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방울 맺힌 걸 기준으로 위아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반, 이것도 강에 이제 다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해가 뜨는 거, 이건 일출 장면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물과 하늘이 보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맞춰도 되고요. 요새 여기에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되고요. 꽃이 매달려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약간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처럼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손을 잡아 올리면 되죠. 여기를 잡아 이렇게 올리면 얘가 대각선처럼 될 거 아닙니까? 또 대각선 된 애를 아래로 내리면 수평 구도가 되겠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찍기도 해요. 근데 이걸 잘못 탁 건드리는 순간 물방울이 떨어지잖아. 그럼 못 찍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프레이 갖고 다녀요. 연꽃에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물방울들이 쪼르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찍는 거예요. 전날 이슬이 맺힌 것처럼 만드는 거지.
그 정도만 보시면 좋고요. 예.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그림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 사진하고 저 사진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하고 어떤 사진 같아요? 둘 다 똑같은 사진이겠죠? 근데 지금 왼쪽 사진은 어떤 경우예요? 피사체. 사람과 거리가 멀어졌죠? 여기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깝죠. 그렇죠? 인물을 찍을 때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떻게 찍어야 보기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찍어야 돼요. 인물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피사체랑 사람하고 모델이죠. 카메라가 가까워야 돼요. 특히 스마트폰은 더 심해요. 이렇게 왼쪽처럼 사진 찍으면은요 안 돼요. 왼쪽 두 사진의 차이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의 차이.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의 차이. 아까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왼쪽 사진은 뒷배경이 선명하고 계단도 그렇고, 오른쪽 사진은 뒷배경이 어때요? 뿌옇게 됐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뭐라고 부르냐면 펜 포커스라 그래요. 펜 포커스. 이따가 메모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웃 오브 포커스. 이거를 피사계 심도가 얕다. 얘를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해요. 얘를 줄여서 아웃 포커싱 사진이라 그래요. 아웃 포커싱. 얘는 펜 포커스라. 펜 포커스. 사진적인 용어로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 다 선명하다. 얘는 피사체만 선명하고 주변은 뿌옇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해요. 예.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대번에 아시겠죠? 왼쪽 사진보다는 오른쪽 사진이 인물한테는 보기 좋아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오른쪽처럼 찍으면 안 돼요. 그때는 왼쪽처럼 찍어야 돼요. 왼쪽에 에펠탑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른쪽처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에펠탑이 아니라 무슨 우리 동네 송전탑에서 찍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왼쪽처럼 찍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촬영법을 다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이따 실습을 해볼 건지만 왼쪽처럼 나오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나오기도 해요. 사진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생길 때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면, 이 사진에 그림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반사체를 두니까 환하게 나온 거죠. 이 여성분도 지금 오른쪽은 환한데 왼쪽이 검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장비를 연결하면 왼쪽에 반사가 되니까 왼쪽도 환하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은박지 있죠, 은박지. 은박지를 옆에다 이렇게 받쳐두면 빛이 반사가 돼요. 거울을 두면 안 되고요. 거울을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면 박스에다가 은박지 이렇게 우리 여행 어디 놀러 가면 깔판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찢어진 것 같으면 버리지 말고, 우리 책 정도 되는 거, 책 정도 되는 거를 반 펴가지고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 은박지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2개 정도. 접으면 우리 책 정도 크기 되잖아요. 그러면 쇼핑백 같은 데 담아갖고 다니다가, 에코백에 담아다가 깔고 앉아 있다가, 사진 찍을 때는 반사판을 쓰면 돼요. 아이들 보고 줘보세요. 자기가 서로 하겠다고 난리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찍을 때 어른들이 반사판을 이렇게 비춰주면요, 애들 더 예쁘게 잘 나와요. 똑같은 사진인데 하나는 퍼렇게 보이고 하나는 다르게 보이죠? 잘못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퍼렇게. 예.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그대로고요. 자, 이런 자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누워서 찍을 때. 아까 그 군인들이 행진할 때 기자가 누워서 찍어야 돼. 그러면 군인들이 지나가는 동작들이 어떻게 돼요? 멋있죠. 아까 그 계양대들, 국기양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워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이걸 서서 찍으면 안 돼. 여러분 대나무 숲에 담양 이런 데 가면 대나무 숲 많잖아요. 그런 데는 밑에 깔판 하나 깔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찍어 보셔야 돼. 그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서서 찍는 거, 무릎 대고 찍는 거. 이렇게 찍으면 흔들림이 덜하죠. 흔들림이 덜하거든요. 예, 이렇게 찍는 거 있고 이렇게 찍는 거 있고 가로 세로. 예, 앉아서 찍는 거, 엎드려서 찍는 거, 서서 찍는 거. 근데 보통 우리 엎드려서 찍지 않으려고 하잖아. 뭐 묻을까봐. 작가들은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근데 이런 조명 장치들도 있어요. 이런 조명 장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사진을 찍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 사진 찍는 거를 또 배우셔야 돼. 한때는 제가 여기서 쇼핑몰 사진 촬영하는 것부터 해서 다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강의를 찾질 않더라고. 첫째, 스마트폰이 너무 잘 찍혀. 이거를 대충 찍어도 잘 나오니까 그런 과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걸 개설해 놨더니 카메라를 안 가지고 다 스마트폰 갖고만 찍으려고 그래.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라면 끓이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탁 모였더니 다 사발면만 들고 왔어. 물만 부어서 먹으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가더라고.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픽셀의 개념을 하고 보시면 돼요. 픽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를 못 쓰네. 개념. 픽셀의 개념. 자, 우리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스마트폰 한번 열어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해보세요. 카메라 앱.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면 카메라가 이제 저를 찍던 누구를 찍던 찍겠죠. 그렇죠? 이렇게 찍겠죠. 그렇죠? 근데 요 위에 16대 9이 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후레쉬를 터뜨릴 거냐 말 거냐, 타이머를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쪽 왼쪽에 보면 톱니바퀴 그림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뭐 600만 화소,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몇천만 화소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스마트폰도 과거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졌어요. 특히 제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서는요, 그냥 사진 찍으면 찍히는 거지 해상도를 설정하는 기능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그럼 이제 핸드폰 설명서를 보면 최대 뭐 2천만 화소니 5천만 화소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것만 돼 있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밑에 동영상을 촬영하겠다.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환경 설정에 가보니까는 안 나오나? 아, 여기 안 나오고 요 위에 있다. 요 위에 풀 HD 이런 게 나오네. HD 이런 게. 저는 여기 떴어요. 사진일 때는 사진을 선택하면 해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딱 눌러보니까 여기에 해상도가 뜨는 게 있어요. 여기 해상도가 뜨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해상도를 또 선택하는 게 저 말고 여기 풀 HD니 HD 말고 UHD니 뭐 8K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달라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미지 해상도 설정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해상도를 낮게 촬영하면 의미가 없죠. 해상도를 낮게 촬영하면 의미가 없어요. 한 장씩 찍는 거니까 최고의 해상도로 찍으라는 얘기 같아요. 예, 최고의 해상도로 촬영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진인 경우, 사진. 그런데 동영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동영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풀 HD, 뭐 HD, 그 다음에 뭐 QHD, 뭐 UHD,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8K도 있더라고. 8K.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뭐 30프레임 이런 말도 보이고, 이런 말도 보이고, 뭐 60프레임 이런 말도 보이고, 뭐 말들이 많아요. 용어들이 헷갈려요. 해상도라는 것은, 해상도는 가로, 세로를 나누어서 그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점. 사실 점이 아니라 만나는 그 점이 사각형으로 된 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스퀘어죠. 스퀘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얘를 제가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확대? 여기 뭐가 보이죠? 정사각형으로 뭐가 보이죠? 얘가 픽셀이에요. 얘가 픽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린다면은 사진 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을 확대하다 보면 이게 쥐의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어딘가 그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게 픽셀이에요. 요 하나를 픽셀이라 그래요. 예. 여기에 색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각점이죠. 사각형에 하나의 색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린 픽셀이라고 하고, 이걸 픽셀이라고 하고, 가로 세로 픽셀을 곱한 값. 예를 들면 가로가 5000에 세로가 3000,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15. 다른 말로 1억 5천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 1억 화소 되는 카메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도는 크면 클수록 좋다. 해상도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 해상도는 무조건 클수록 좋다. 근데 무조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용량이 커진다. 그러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해상도를 높여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핸드폰이 꽉 차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 장씩 찍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 조절이 필수예요. 낮은 해상도로 오래 찍을 수는 있지만 높은 해상도로 오래 찍으려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자, 먼저 HD. HD는 어떻게 되냐면 1280에 720. 풀 HD 같은 경우에는 1920에 1080. QHD 같은 경우에는 HD에 더블. 그래서 2560에 1440. 그 다음에 UHD 같은 경우에는 풀 HD에 더블. 그래서 3840에 2160. 그 다음에 이제 뭐 4K 이런 게 있어요. 4K 같으면 4196. 8K 같으면 얼마야? 이거 그냥 4000이라고 가봅시다. 4000. 얘는 8000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8000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8000 해상도를 재생해주는 텔레비전은 삼성, LG, 그 다음에 소니, 우리나라는 소니가 아니니까 삼성, LG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하나 한번 보고 놀래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을 만약에 우리가 살라 그래. 텔레비전을 살라 그래. 근데 여기에 크기는 말고, 이 크기는 말고 해상도가 여기 8K라고 있잖아요. 8K가 지원되는 텔레비전은 별로 안 비싸네. 껌값이네 뭐. 로또 당첨만 돼봐. 화장실에도 하나 걸어놓고 쓰지. 4천만원 밖에 안 하잖아. 근데 얘는 싸다? 얘 왜? 잠깐만. 얘는 85인치. 우리 집에 못 걸어. 걸 데가 없어. 줘도 못 쓰네. 화장실에도 안 들어가겠다. 얘는 더 커. 안 돼. 얘는 65인치네. 얘는 들어가겠다. 근데 가격 차이가 되게 싸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싸게 파는지 몰라도. 이거 보세요. 8짜리잖아 금액이. 삼성, LG는 어디 갔어? LG도 있어요. LG도 보세요. 2천만원 이렇게 가. 8K를 제공해주는 텔레비전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희 집 텔레비전은 8K는 아니고 UHD. 이거면 되지 뭐. 얼마나 돼. 우리 모니터가 1920이에요. 우리 모니터가. 이게 UHD가 뭐냐면 이게 가로 세로 4개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니터 가로 2개, 세로 2개, 4개를 붙이면 그게 UHD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요런 모니터가 UHD 모니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을 4분의 1로 줄여서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을 8K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거지. 배우들 사진을 찍으면 모공에 바늘을 몇 번 찔렀는지 그것도 보일걸? 아니, 그 이전에 보였어. 그 이전에. 이 정도면 다 보이거든. 지금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들이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영상들이 배우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주름이 예전에는 좀 대충 있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이 너무 선명하니까 주름 없애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주름을 없앴는데 텔레비전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 또 대리미를 펴야 돼. 배우들. 이마에 주름은 폈는데 목주름은 짜글짜글하지. 그런 배우들 많잖아요. 그냥 주름이 있어도 예쁘잖아. 원래 이쁘신 분들이잖아. 안타까워는. 그러니까는 요즘 아무리 좋다 그런 텔레비전에 견딜 수 있는 배우들은요 어린아이들 밖에 없어요. 20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배우들은 견디지만 50대 배우들은 아무리 얼굴을 주름을 펴도 다 나와, 다 나와. 텔레비전 얼마나 좋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려서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요. 얘가 6천에 4천이에요. 가로 6천에 4천이라고. 그러면 8K라고 하는 거는 가로가 8천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 그림이 있었잖아. 이 그림. 이 그림이 가로가 6천짜리예요. 그럼 이걸 제가 아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쥐의 눈을 보고 있잖아요. 쥐의 눈을 이렇게. 요 하나 네모난 거 정사각형 보이죠? 이게 픽셀이라고. 근데 이름은 거치니까 마우스를 띄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지니까 이렇게 뭉개지는 거지. 이렇게. 배우들도 사진 찍으면 8천의 당도로 촬영하면 가로 8천으로 찍으면 얘가 6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확대해보면 어떻게 돼? 배우들 찍어가지고 여기 모공 빵꾸난 거 보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디 당당하지 못해.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포토샵으로 착 뭉개버리지. 주름을 착 제거하고. 저도 프로필 사진 찍었더니 김이 죽은 게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 사진 만약에 이거 찍게 되면 여기 좀 편집해 주셔야 됐더니 안 그래도 보니까 피부가 아니네요. 다 고쳐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피부가 백옥생이야.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보더니 외모는 남편 같은데 얼굴 피부가 아닌데 이거는 피부가 장동건이야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돈 좀 들였다 이거죠 얼굴에. 예. 그런 거야. 잘생긴 얼굴이란 뜻이 아니라 잘생긴 배우들은 뭔가 다 다르잖아. 비법이. 그러니까는 카메라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최소 이렇게 찍어야 돼요. 반드시 최소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카메라 한번 세팅해 볼게요. 카메라에 가서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은 어차피 잘 찍히니까 냅두고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가보세요. 동영상. 그러면 저는 여기 풀 HD라고 써 있으니까 이를 고르면 되는데 저처럼 여기 있지 않으신 분들은 톱니바퀴 그림 누르면 여기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해갖고 해상도 설정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920은 꼭 찾아야 돼. 풀 HD라고 하는 거. 동영상 경우에요. 지금 동영상. 우리가 사용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라든지 카카오 TV나 네이버 TV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들은 대부분이 풀 HD를 지나서 UHD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이 UHD야. 근데 풀 HD로 촬영한 거를 TV로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돼? 뿌옇지. 그러니까 UHD로 찍으면 UHD로 보이는 건데 와 8K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어떨까? 선명하지.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풀 HD거든요. 동영상 이제 누르시면 여기에 나올 수 있고 톱니바퀴 누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다니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16대 9 또는 9대 16 9대 16은 뭐예요? 이거는 이건 세로로 찍는 거고 16대 9는 뭐예요? 이건 가로. 이건 가로고 9대 16은 세로고 그런데 가로로 촬영하셔야지. 가로 촬영.
동영상은 가로로 찍으세요. 무조건. 동영상은 세로로 찍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제라기보다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이거를 가로로 찍을 거냐 또는 세로로 찍을 거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가로 찍고 세로 찍는 거 달라지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스마트폰이 가로로 세로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이걸 유튜브에도 못 올리잖아. 유튜브는 가로잖아. 그러니까 가로로 세팅해놔야지. 그러나 사진은 가로나 세로나 상관없어요. 가로나 세로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찍으시면 되지.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제가 키보드를 촬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 키보드 촬영한다면 이렇게 가로로 찍어야 키보드가 잘 나오겠죠. 그렇죠?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세로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길쭉하게 나오는 건 있겠죠. 그렇죠? 의도한 바가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지갑을 씌워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카메라, 핸드폰에. 그럼 지갑을 잡고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세로로 찍어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찍으시더라고. 그 카바 때문에. 전 카바는 이제 뒤에 있는 범퍼 케이스만 다루는 입장인데, 가로로 찍어야 돼요. 가로로. 사진은 가로로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사계심도 지금 뭐를 해상도 설명하고 있어요. 해상도. 그 다음에 아까 요런 말이 있었어요. 60프레임이니 30프레임이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영상기 필름 보셨어요? 영상기 필름? 옛날 영화 필름이 이렇게 상에 맺혀진 대로 길게 돼 있잖아요. 예. 영상기 필름 경우에 24커트가 1초 동안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 필름이 24카트가 짝짝짝짝 돌아가요. 1초 동안에 따르르르 돈단 말이에요. 24카트가. 그게 1초 분량이에요. 그럼 만약에 10분짜리 영화를 촬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몇 장의 필름이 찍힐까? 10초가 240장이잖아요. 10초가. 100초 같으면 2400장이죠. 그렇죠. 1분 40초가 2400장 찍히는 거야. 1분 40초가. 그 10분 찍으려면 어마어마한 필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의 경우에는 1초에 30커트가 기록돼요. 그래서 30프레임 per second라고 하는 겁니다. 초당 기록되는 프레임이 필름이에요. 그런데 30프레임보다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영상이 훨씬 부드럽다. 예를 들면 찌개가 끓어가지고 뽀글뽀글 떤단 말이야. 그거를 60프레임으로 찍은 거하고 30프레임 찍은 거하고 재생해보면 달라요. 30프레임으로 찍은 것보다 60프레임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와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아이들 그 응가하려고 용 쓸 때 힘주고 막 애들 응가하기 전에 그거를 찍을 때 60프레임으로 찍으셔야 돼. 30프레임으로 찍으면 60프레임을 못 만들어요. 근데 60프레임을 찍은 건 30프레임도 되거든. 그래서 얘를 슬로우 비디오로 보세요. 천천히. 그러면요, 애가 힘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요. 재채기 하는 장면 있잖아, 애기들. 그거를 촬영할 때도 60프레임을 찍으면 좋아요.
그럼 만약에 1200 프레임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1200)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할까? KBS는 이거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초고속 카메라예요. 2만 프레임짜리도 있어요. KBS에. 뚝딱 1초 동안에 2만 장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뱀이 물 위를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2만 프레임짜리로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 거야. 1000 프레임, 15,000 프레임, 2만 프레임들이 있어요. 초고속 카메라. 그걸 촬영한 거를 천천히 보면 어떻게 될까? 물 위를, 물에 빠지는지 물 위를 튀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야. 예전에 초고속 카메라 촬영된 거 많이 보여줬었어요. 물풍선 있잖아, 물풍선. 물이 담겨져 있는 풍선을 반으로 탁 찔러. 그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풍선이 뻥 터지면서 물이 튀잖아요. 초고속 카메라 찍으니까 아니더라고. 풍선만 먼저 터져나가. 물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나서 물이 다시 터지더라고. 우리 눈은 30프레임이 30프레임, 15프레임이에요. 우리 눈은 15프레임이라고. 30프레임을 찍는 것도 잘 못 느끼지. 그래서 카메라들 중에는 15프레임으로 촬영되는 동영상도 있어요. 사람 눈하고 맞춰가지고. 근데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을 찍으면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천천히 봐도 불편함이 없겠죠. 그렇죠. 8프레임이나 이런 거로 찍으면 어떻게 돼? 에이, 안 돼. 뚝뚝뚝뚝 끊겨서 보여. 우리 눈에도. 그게 카메라에 다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60프레임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저쪽 선생님께서는 60프레임 있더라고. 그로 찍으면 돼. 근데 계속 그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 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영상 하나 촬영될 때만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 계속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내 집 컴퓨터에다 옮겨놔야지. 정리를 해놔야지.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당장에 볼 사진들이나 몇 개 놓고 항상 깨끗하게 용량을 비워놔야 돼. 그래야 어디든지 가서 이거로 촬영이 가능한 거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필름이 들어있는 줄 알고 갔더니 필름이 한 장 남은 거야. 탁탁 찍고 났더니 필름이 없네. 필름을 팔면 괜찮은데 필름도 안 팔아고 못 찍잖아. 어떤 분이요 스마트폰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사진 가서 몇 장을 찍었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첫날 찍고 났더니 둘째 날 찍으려고 했더니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찍든지 과거에 찍었던 추억을 삭제해야 돼. 어디다가 올리고는 어디다가 보관을 마이박스를 어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박스나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한다고.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그 밴드에 올리면 그거 근데 사진을 한두 장 올리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한두 장 찍어서 밴드에 올릴 거 아니잖아요. 몇백 장을 막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몇백 장 찍을 공간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여행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해외 갈 때는 꼭 노트북을 가져가요. 노트북이 저장 공간이 크잖아. 핸드폰보다. 일반 카메라보다. 그럼 카메라로 그날 촬영한 거를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숙소에 들어오면 노트북 컴퓨터에다 다 보관해 두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에는 이제 저장 공간이 꽉 비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돼 있잖아. 그럼 또 그 다음날 나가 또 계속 찍으면 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저장 공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개념에 마이박스 네이버 마이박스에다 옮겨놓으면 되는데 근데 외국에 나가면 통신을 어떻게 쓸 거야? 그 숙소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면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중국에는요 호텔도 와이파이가 제공 안 해주는 데가 많대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 중국에 갔어. 좋잖아. 경치 좋잖아요. 딱 찍어서 카톡에 올린 거야. 구경 좀 하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몇 장 더 올려. 그래서 올렸대. 3장이가 올렸대. 다음 달 통신 요금이 50만 원 나온 거야.
그 사진 하나 올릴 때마다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랑을 많이 하잖아. 카톡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들어가는 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통신비를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애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해서 가더라고, 애들이, 학생들이. 요즘 고등학생들 많이 똑똑하잖아요, 우리보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쪽에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될 때만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와이파이를 쓰잖아. 한 학년 몇백 명이 가면. 그러니까 통화할 수 있는 양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남들 다 잘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 잠시한 시간은 거의 같잖아. 1시간 차이 나는데 새벽 3시에 4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뭐냐 했더니 이 시간에 전화해야 만회할 수 있대. 낮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통신을 무료로 못 쓰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이야 이제 지가 좀 버니까 항해사로 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국제전화를 통신을 이용해서 쓰니까 뭐 비용은 많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 하면 어떻게 돼? 그 좋은 풍경을 어떻게 못 찍고 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 알아서 하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다 오는 거지. 자, 피사계 심도라든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메모를 먼저 해드릴게요. 인물 촬영 때 피사체가 뭐예요? 인물이죠, 그렇죠? 피사체와 배경은 멀게. 그러니까 담벼락에 서서 사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경을 멀리 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밭에서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꽃밭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돼요. 꽃이 더 이쁘지. 사람이 더 이쁘간디? 안 그래요? 지금 하늘공원 못 들어가죠? 하늘공원에서 예전 행사 많이 하잖아요. 억새 축제라든지 뭐 코스모스 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모스 밭에 들어가서 찍으려 그래. 에이, 사람이 안 이뻐. 코스모스가 더 이뻐. 예. 꽃밭에서 촬영 시 꽃밭에 들어가지 말고 10m 앞에서. 그 다음에 피사체와 카메라는 어떻게? 가깝게. 너무 가까이 와서 찍으면 안 되겠죠? 코앞에서 찍으면 안 되겠지. 한 1m 정도만 거리 두면 돼요. 한 1m 정도. 1m 정도만 거리를 두고 촬영하자. 망원렌즈로 촬영하는 경우는 피사체가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어요. 오히려 피사체가 멀리 있으면 망원렌즈로 쫙 당겨가지고 찍으면 돼. 그러면 사진 잘 나와요, 무조건. 근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줌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줌을 당기는 게 아니라 몸줌.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가깝게.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기에 배경이 이렇게 보이고 배경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배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사체가 요만큼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카메라는 여기 앞에 이렇게 찍어야 돼.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배경이 뿌옇게 나와. 배경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 배경이 가까우니까 배경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꽃밭에 들어가서 찍으면 어떻게 돼? 배경이 아니잖아. 나랑 동등한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럼 꽃도 선명하고 나도 선명하지. 꽃이 더 예쁘지. 그래서 꽃을 꽂고 찍으면 안 돼요. 꽃을 꽂고 찍는 거는 예외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결혼식 날 신부가 꽃을 들고 있잖아, 부케를. 외국에는 꽃을 꽂잖아요, 머리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나는 이 꽃보다 더 예쁘다. 오늘만큼은 내가 이 꽃보다 예쁘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부케를 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뭐라도 갖다 놔도 신부가 제일 예뻐요. 그날은. 신부의 날이니까. 그 외가 아니면, 그날이 아니면 꽃을 절대로 꽂고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하죠? 광년이라 그러잖아. 비 오는 날 꽂고 찍으면 돌아다니면 진짜 그거는 또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건 영화에서도 보여줬잖아. 똥막골에서도. 그렇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꽃밭을 배경으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튤립 축제 같은 거 할 때 꽃밭에 딱 들어가서 여기 또 포토존이 있잖아. 뒤에 여기 꽃밭이 있는데 여기 딱 의자 앉아서 남자친구가 사진을 딱 찍어주고 남자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야? 와, 꽃 이쁘다. 그럼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 헤어져. 이게 나오는 거야. 이야, 튤립보다 진짜 네가 더 이뻐. 이래야 되는데, 이야, 꽃 이쁘다. 그래, 우리 헤어져. 이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봄날에 꽃밭에 많이 꽃 구경 가서 찍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지만은 예전에 윤중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벚꽃 축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벚꽃 나무 안에 들어가서 찍잖아. 그럼 어떻게 돼? 꽃에 묻혀가지고 인물이 안 이쁜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한 10m 뒤에 벚꽃이 쫙 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도 지금 벚꽃 터널 있잖아요. 밖에. 우리 센터 밖으로 나가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벚꽃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가로수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꽃이 필 때 어떻게 돼? 꽃밭 안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이쁘지. 꽃이 더 화려하니까 앞에 놓고 찍어야지. 거리를 두고.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은요, 원래 카메라 렌즈랑 피사체가 가까우면, 렌즈와 피사체가 가까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곡이 발생해요. 왜곡이 발생해. 휘어진다고. 그래서 얼굴 가까이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동그랗게 돼요. 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고, 예. 휘어져서 보이고. 이거 왜곡이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찍을 때 엄마는 키가 크니까 아이들보다 위에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랑 얼굴이, 머리가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턱에 각진 사람이 있잖아요. 턱에 각진 사람은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턱에다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턱이 더 크게 보이지. 그럼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내 시선보다 위에서 찍으면 이마가 커지고 턱이 작게 보여요. 오히려. 그리고 주먹, 권투 선수들은 주먹을 쫙 내밀면 주먹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더 크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키니 이런 모델들, 약간 이제 노출이 있는 그런 의상을 촬영할 때는 가슴 쪽에 가까이 가서 찍기도 해요. 여성분들의 늘씬한 몸매를 찍을 때는 무릎 라인에서 찍어주면 좋아요. 무릎 라인에서 위를, 거리를 좀 두고 무릎 라인에서 위를 바라보고 찍으면 발은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리가 길어져요. 얼굴은 작게 보이고요.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다리 길게 나오고. 그렇죠. 다리가 길게 나오는 거야. 얼굴은 작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의 배꼽 라인보다 아래 방향에서, 아래에서 위로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할 그래서 카메라하고 피사체가 가까우면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용하면 무릎 라인에서 아니면 배꼽 라인에서 찍으면 얼굴이 카메라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그러면 얼굴이 작게 나오는 거지. 가까운 쪽이 크게 보이고 먼 쪽이 작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돼? 앞사람보다 뒤에 찍으려고 그러잖아.
뒤에 찍으면 내 얼굴이 작게 보이잖아. 앞에 사람보다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찍어내도 얼굴이 작게 나와. 진짜 얼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난 그 탤런트라 그 배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배우를 몇 년 전에 봤어요. 저희 동네 야구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회체육인 야구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뭔가 이렇게 누가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홀렸어요. 멋있다. 근데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후광이 비치는 거야. 정보석 씨.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운동복 입고 오는데 정보석 씨 쫙 걸어오는 거야. 가방을 들고 이렇게 야구 경기 끝나고 나오나 봐. 같이 동료들하고. 그런데 뒤에 후광이 쫙 번지는 거예요. 몰라, 그때 그렇게 보였겠지.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나오는 드라마만 챙겨본 적도 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 남자가. 그 다음에 개그맨 중에 개그우먼 중에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냥 개그우먼들 까불까불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우연찮은 게 쇼핑센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무슨 미스코리아 나온 미녀인 줄 알았어. 이름은 모르겠어. 얼굴 보면 알겠는데,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왜 텔레비전에선 까불까불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미녀 대회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모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던 많더라고요. 잘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 나오면 어떨까?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꿈도 꾸지 마. 카메라 고장나. 텔레비전 고장나 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진짜 생방송으로 이렇게 제가 틀어놓기도 하고 제가 촬영해서 영상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방송에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사람마다 얼굴이 제가 큰 편이잖아요. 작은 편은 아니잖아. 근데 그 배우들은 진짜 얼굴이 주먹만하다고 하잖아. 진짜 조그맣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거 걱정 없이 찍어도 돼. 이걸 왜 걱정을 해? 그분들은 꽃밭에 들어가서 꽃을 들고 찍어도 항상 아름답고 멋있을 수 있겠지. 뭐 왜곡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아무데나 찍어도 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걸 지켜줘야 그나마 예쁘게 보인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찍으셔도 예쁠 것 같아. 자, 인물 촬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덕수궁 돌담길 있잖아요. 덕수궁 돌담길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인물 사진을. 멀리. 어떻게 멀리? 돌담길 가가지고 길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돌담길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덕수궁 돌담길에서 찍을 때는 그게 요령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벼락이 있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담벼락에. 이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카메라 시선을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좀 더 대각선을 주든지 이렇게 주든지 시선을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배경이 어떻다? 피사체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담벼락의 거리가 짧은 데 비해서 여기는 배경이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데도 보이고 먼 곳도 보이게끔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아까는 이렇게 찍었지만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찍어주는 거지.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시선 방향을 어디에? 담벼락을 쳐다보면 담벼락 쪽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벼락 반대 방향을 시선을 바라줘야 정확한 시선 처리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진 많이 찍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보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렇게 찍으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가면 국기계양대 큰 거, 긴 거, 높은 거 아시죠? 거기 태극기가 바람에 펄렁펄렁 거리는 걸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계양대 붙잡고 찍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 국기계양대가 이렇게 길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에 다 나오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가 이렇게 시선이 다 나오게 하면 이쪽에서 찍어야지. 그럼 이 사람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앞으로 이동해야지. 여기 있어야지. 여기. 그러면 사람도 잘 나오고 배경도 잘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많이들 놓쳐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아름다리 나무들이 있거든. 키 큰 나무들이 있는데 꼭 그걸 부여안고 끌어안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그 찍었는데 그 나무의 껍데기는 나왔는데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장 더 찍어야지. 그렇게도 하나 찍고 여기 가서 고목나무에 매미 붙잡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찍고 여기도 찍고 이렇게 나와서 찍으면 이 뒤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큰 건지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 장을 찍어야지.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에펠탑 얘기했었죠. 에펠탑에 가서 사진 찍는 사람 보면 거기 에펠탑 입구에 가서 여기도 철탑 붙잡고 찍더라고. 철탑 붙잡고 찍으면 그게 철탑인지 우리 동네에 있는 송전탑인지 모른다니까. 저기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산골들 있잖아요. 거기 송전탑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찍으면 찍고 우기면 되지. 이게 에펠탑이라고. 포토샵으로 에펠탑 그림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떻게 찍어야 돼? 에펠탑이 저 뒤에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냅두고 이쪽에 와서 찍어야지. 그러면 저 뒷배경에 에펠탑이 쫙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들 많이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 사람들 다 물리쳐놓고 나만 독사진 찍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뒷배경에다 놓고 찍으면 되는 거야. 뒷배경에다. 무조건. 이거는 측면에서 돌담이 아닌 보행로 쪽으로 시선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45도 정도로 방향을 틀어서 촬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정중앙에 넣어놓고 찍지 않습니다. 정중앙에 놓고 찍는 사진은 증명사진이에요. 증명사진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돌담길을 찍는다 그러면 돌담길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 돌담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담길을 이렇게 놓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다시 사람이 이쪽에 서가지고 방향은 이쪽을 보는 거야. 시선 처리를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시선 처리를.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쪽을 바라보는 거고, 만약에 이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 되겠죠. 시선 방향 쪽으로 얼마 정도를 한 3분의 1 정도. 여기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그 만나는 지점이 사람의 말하면 얼굴이 되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 카메라 안에 보면은 환경 설정 아는 거 안에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격자선 보이시죠? 하얗게 가로 세로 격자선 있잖아요. 그 환경 설정에 보이는 수직 수평 안내선을 꼭 선택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찍으셔야 우리가 피사체를 찍을 때 여기가 이렇게 가로 세로 안내선이 보이니까 정확하게 가로 세로 안내선에 맞춰서 요 지점이나 요쪽 지점에다가 방향을 놓고 찍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모스를 찍는다 그러면 참 애매해요. 코스모스 한들 피어 있는 길하고 찍는데 이 코스모스는
배경이 하늘을 봐야 돼. 뭉게구름이 다 맑은 뭉게구름이 있는 곳을 배경으로 찍으면 참 좋거든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코스모스의 이파리, 꽃이파리가 흩날리는 지점이 왼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코스모스를 오른쪽에 놓고, 꽃이파리가 오른쪽을 휘어져 있어 그러면 코스모스를 왼쪽에 놓고, 그 꽃잎이 휘어진 방향을 놓고 위치를 놓고 이제 하늘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보이는 데를 향해서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중에다 놓고 찍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측면에서 찍고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이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이쪽을 바라보는데 몸은 여기를 바라봐. 시선은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지금 이쪽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야.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면 여기 놓으면 안 되죠. 이쪽에 놓여야지. 왼쪽에. 근데 막 뛰어가다가 탁 뒤돌아보는 장면이야. 시선 처리가 뒤를 보고 있어. 이쪽에 여유를 둬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여유를 두고 시선 처리 이쪽으로 했잖아. 몸은 오른쪽이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그 몸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시선은 머리는 왼쪽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 방향에 여유를 둬야 돼. 항상 시선 방향 쪽으로. 안 그러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건 인물 촬영이고 풍경 촬영은 어떻게 될까요? 풍경 촬영은 덕수궁 돌담길을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덕수궁 돌담길 자체가 피사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냥 길게 찍어도 되죠. 덕수궁 돌담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어떤 사람 담벼락에 붙어서 찍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측면을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진 안 찍고 거기서 차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사람들이 돌담길에 모여 있잖아. 그렇죠? 그 자체가 피사체야. 그걸 찍으면 돼요. 풍경 자체가 피사체예요. 쭉 찍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때 이거를 가로로 찍어야 될까 세로로 찍어야 될까? 풍경은 가로가 낫죠? 몰라. 아름드리 소나무를 찍고 싶어. 저 키가 큰 소나무, 국기강대. 그런 세로로 찍어도 되겠죠. 근데 길이만 존재하는 거지 규모가 안 나타나잖아. 가로로 찍는 게 가장 좋아요. 대부분 다 가로를 많이 찍습니다. 인물 사진, 특정 사진이 아니면 다 가로로 찍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는데 치즈가 막 늘어나네. 그러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몸에 올라가면 피자가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잖아요. 그건 세로로 찍어도 되지. 길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세로로 찍으면 되고. 그 외에는 피자 한 판을 받았어. 그럼 그걸 탁 찍으면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대부분 가로를 많이 찍죠. 그렇죠. 국군에나 행사하는 거. 국군에나 행사하는 거 직접 못 가보셨죠? 여의도라든지 지금 여의도에서 안 하잖아요. 서울공항에서 하잖아.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나 거기 대통령 전용기가 거기서 내리고 하니까. 아니면 저기 계룡대 가서 하거든요. 규모가 작을 땐 계룡대에서 하고 5년마다 서울공항에서 하지. 그럼 군인들 쫙 모여가지고 뭐 태권도 시범도 있고 뭐 이런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로로 안 찍어요. 당연히 가로로 찍죠. 넓게 나와야 되니까. 넓게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국립묘지를 방문할 일이 있을 거란 말이겠죠. 그럼 국립묘지에 가면 거기에 현종탑도 있고 뭐 쫙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가로로 찍죠. 그 자체가 피사체잖아. 여러분이 동해안에 구경을 갔어. 넓게 쫙 펼쳐진 동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로로 안 찍죠? 가로로 찍잖아요. 가로로 찍잖아. 그런데 에펠탑을 찍고 싶어. 그러면 세로로 찍어도 되지. 에펠탑은 삐죽 기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 뭐더라? 돌고래가 물을 뿜는다고 하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 쭉 뿜으면 위로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건 세로로 찍어도 되겠지. 가로로 찍어도 좋고. 음. 음. 아까 우리 카메라 앱에 가면은요, 요런 기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 앱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9대 16, 16대 9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9대 16이나 16대 9로 찍어주세요. 4대 3 비율도 있어요. 4대 3 비율. 전 4대 3이 없네. 이 모델에서는. 옛날 카메라가 4대 3 비율이거든. 3대 4. 풀로 찍지는 마세요. 풀로 찍으면은요, 이 핸드폰 길이만큼 찍어줘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은 길이가 요 정도 되지만 또 다른 모델은 더 길이가 더 긴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 핸드폰에서는 맞는데 이거를 어디가 공개를 하면 그 사람들 컴퓨터에는 안 맞아. 그래서 16대 9로 찍는 게 가장 좋고요. 간혹 1대1로도 찍습니다. 1대1. 블로그에 올릴 사진이나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면 반드시 1대1로 찍으셔야 돼. 인스타그램은 1대1로 찍어야 가장 예뻐요. 인스타그램 구조가 1대1에 맞춰서 사진을 올리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1대1.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16대 9, 9대 16. 그리고 후레쉬를 이렇게 켜놓고 찍을 수도 있어요. 후레쉬를 켜놓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깜깜한데 굳이 후레쉬를 켜갖고 환하게 찍을 일은 없겠지. 뭐 증거 사진 찍는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여기 뭐 동전이 들어갔는데 뭐 그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촬영하는 거 아니라면 굳이 후레쉬를 켜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지도 말고요. 후레쉬를 끄세요. 후레쉬를 끄고 찍는 게 제일 좋아. 대부분 여러분이 촬영하는 동영상들은 밝은 곳에서 촬영하잖아요. 밝은 곳에서. 그러니까는 굳이 후레쉬를 킬 필요는 없고요.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찍을 때도 후레쉬를 켜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집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커튼을 나름 켜놓고 그 밑에 있어요. 햇살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들은 누워 있거든요. 강보에 쌓여갖고 누워 있을 때. 그렇죠. 형광등을 빵빵하게 켜놓고 밝게 해놓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 밝기보다는 어두워요, 방이. 그런데 거기서 어린아이가 빵긋하고 웃으니까 이모, 삼촌, 할머니가 아기가 이쁘다고 사진을 찍으니까 어둡다고 후레쉬가 번쩍번쩍 켜진단 말이야. 아이들 눈이 금방 상해요. 이 후레쉬 불빛이 어마어마하게 눈에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번쩍거리면요, 애기들 경기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어요. 얘는 그나마 약하지, 전문가들 쓰는 후레쉬는요, 광량이 더 세잖아요. 심지어 실명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찍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흔들리는 것만. 그러니까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찍고 사진을 찍으려고 얘를 딱 누르면, 누르는데 이렇게 흔들려. 누를 때 흔들려. 살짝 누르면 괜찮은데 세게 누르면 덜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 손으로 잡고 찍는 것도 좋지만 셀카봉 같은 거나 이런 거치다 놓고 누르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 뭐 여기 2초 타이머도 있을 수가 있어요. 타이머. 우리 타이머 아시죠? 예전에 삼각대 넣어놓고 아빠가 5초 타이머 놓고 딱 눌러놓고 쫓아와가지고 같이 찍기 했었잖아. 근데 이게 보세요. 2초 타이머를 놓으면은요, 제가 얘를 누를 때 덜컹 흔들리잖아. 근데 찍힐 때는 안 흔들리잖아. 누를 때는 흔들렸죠. 누를 때는 흔들렸지만 2초 타이머니까 2초 후에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꽃사진 같은 걸 찍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때는 2초 타이머로 찍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요. 5초나 10초는 너무 길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이머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저는 여기 HDR이 나오나. HDR 여기 보세요. 여기 HDR
여러분도 있어요? 요 환경 설정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그림. 요 카메라에서 여기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면 여기에 저는 HDR 기능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기 HDR. 자동 누르겠어요? HDR은 선택해놓고 찍으시면 좋아요. 반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텔레비전은 HDR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뭐 몇천만원짜리 텔레비전이든 몇십만원짜리 텔레비전이든 HDR 기능이 있고 요즘 모니터들도 HDR 기능이 다 지원돼요. 자, 지금은 여기 이렇게 브라인드를 쳐놨는데 여러분들 카페라고 생각해보세요. 카페 창가 좋은 데 있잖아요. 카페는 실내가 어둡다 밝다? 밖에보다 어둡다. 카페 안에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밖에보다 밝기가 어둡죠. 극장처럼 어두운 건 아니겠지만 어두워요. 그럼 밖에는 어때요? 창문 밖에는 되게 밝죠? 근데 사람이 창밖에 넓은 창밖을 배경으로 찍기도 하지만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에 어정쩡한 곳에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럼 카메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두우니까 밝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런데 어두운 밝은 곳에 뒷배경에 있는 사람은 역광 처리가 돼서 어둡게 나와요. 일반적인 사진은요,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밝게 나오고 밝은 곳에 찍으면 어둡게 나와요. 그렇게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근데 밝고 어두운 게 같이 공존하는 데서 찍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HDR 기능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나오고 밝은 데는 밝게 나와요. 그게 HDR이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어디는 밝은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드라마도 그런 데 있고 영화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밝기가 뭉개져요. 어두운 거 밝은 데가 뭉개져서 평균 밝기로 나와요. 얘는 분명히 어두운 장면이고 쟤는 밝은 장면이 같이 있는 건데 그게 한꺼번에 안 나온다고 화면에. 근데 그걸 지원한 텔레비전 같으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고. 모니터도 HDR 기능을 지원하는 모니터 같으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밝기가 쭈글쭈글하게 나와요. HDR 기능은 해놓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기에 HDR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HDR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방은 어둡고 벽은 하얗잖아요. 이거 같이 찍으면 밝고 어두운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여기는 보세요. 밝고 어두운 게 없죠? 여기 천장 제가 지금 다 밝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 검은 데가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예. 가방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HDR하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된다? 별건 아닌데 찍힌 사진 속에 보면은 이 밝은 이거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HDR 기능을 제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HDR을 빼고 찍으면 이거잖아요. 지금 아까 이런 장면이었죠. 그렇죠? 이 장면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HDR 지원하지 않는 거로 찍은 거예요. 얘는 HDR로 찍어가지고 요 가방에 여기에 안과 바퀴 밝은 게 있어요. 등판. 배낭 여기 어깨끈이 있잖아. 어깨끈 있는 데가 여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요 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안에가 밝고 어두운 게 선명하게 보이고 이 벽면 하얀 게 잘 보이죠. 여기는 그냥 뭉개져서 나와요. 이게 훨씬 사진이 잘 나온 거죠. 이게 HDR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HDR 기능으로 놓고 찍으면 좋아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놓고 찍으세요. 예.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사진들을 찍어 볼 거예요. 요 문짝도 찍어 볼 거고요. 요령을 연습하려고 찍을 거예요. 저쪽에는 전자출판 전문가 과정이라는 저 현수막 있잖아요. 저런 것도 찍어 볼 거고요. 여기 시계 있잖아요. 시계. 저 시계도 찍어 볼 거예요. 예. 이제 실습을 잠깐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셀카 촬영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많이 찍어봐야 아시는 거고요. 다음 주 오실 때 USB 메모리 있으면 가져오세요. 거기다 필요한 자료들 담아드릴 게 있으니까는 그거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